당신이 아이가 없는 것은 나이 많은 아내 탓이라 생각합니까? 네. 네. 당신은 돈만 있다면 남편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습니까? 그만해야 될지. 당신은 돈만 있다면 남편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습니까? 네. 뭐 돈이 없어도 혼자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어? 돈이 없어도 혼자 살고 싶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난 처음 봤어요 이런 분을. 왜냐하면 이분이 체력이 좋은가? 왜냐하면 술을 그 정도로 취하면 보통은 한번 머리 대면 그냥 자야 정상인데 이분 그 다시 일어나잖아요. 한 10분 누워 있다가 그게 가능한 게 나는 되게 신기해. 뭐 물어보지도 않을게 이거. 당신은 돈만 있다면 남편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습니까? 결과 진실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건 뭐 물어보다 마나 뭐 이건 대답할 때 그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짜 찐으로 진실이에요. 아무 무반응, 퍼펙트. 예?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진짜 안 고치면은, 민지 씨가 진짜 떠날 수도 있어요. 네. 고쳐야 돼요. 간절한 거죠. 그게. 그래서 눈물 났던 것 같아요. 안타깝고 정말 예. 난 진짜 저분이 대단하신 게 15년을 이거를 참았다라는 게 예. 진짜 대단한 인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보여주세요. 당신이 이혼 않는 이유가 남편이 9살 연하에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네. 네요. 네요. 어이없이 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질문도 어이없고 대답도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질문은 왜 한 겁니까? 내세울 건 그밖에 없어서 됐지. 네. 이거 한 거예요? 결혼 초에는 좀 잘생겼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의아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혼을 못 하셨나? 근데 또 네라고 대답을. 뭐 그래서 15년을 참고 사셨겠죠.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네. 결과는 뭘 것 같습니까? 진실이요. 진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이혼 숙녀 캠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팔자 지가 꼰다라는 지팔직곤의 유구한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믿고 예. 계속 지금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예. 마지막에 제가 볼 때 한계에 찼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이제 더 이상 못 알겠습니다. 참아. 이어서 남편 박가본 씨의 심리생리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이 아이가 없는 것은 나이 많은 아내 탓이라 생각합니까? 너는 애도 안 나고 너 15년째 애도 못 나면서 그게 네가 인간이냐? 애도 못 나! 타이씨! 당신이 아이가 없는 것은 나이 많은 아내 탓이라 생각합니까? 네. 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분은 참 입 밖으로 잘 꺼내. 어?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어때요, 우리 민지 씨는? 충격이요. 충격?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 30이셨고 39이셨잖아요. 네. 그때 뭐 엄청난 노력을 하셨나요? 그랬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어, 부부관계도 좋았고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저희는 뭐 자주 아니, 그러니까 병원을 예. 병원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봤냐라는 얘기. 아 검사를 받아봤고 이제 제가 이게 왜 물어보냐면 뭐 대충 답 나오죠? 예.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 놓고 뭐 그다음에 뭐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것도 본인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내가 더 정말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면 임신 됐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 분한테 너 때문에 애 못 낳았다라고 이 얘기를 계속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휴, 답답합니다. 자, 결과는 진실입니다. 아이는 혼자 낳냐? 너무 상처되는 말이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도대체 아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 탓이라기보다 네. 5대5로 같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저기 네. 제발 앞으로 죽기 전까지 이 얘기는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진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 솔직하게 이 얘기 꼭 좀 내주세요 방송에. 애 없는 게 다행이에요. 애 있었어 봐. 애가 그거 지금 아빠가 그러고 있는 거를 그러면 그거 실시간으로 다 보면 애가 어떻게 크겠어요 도대체. 천만다행인지 알아요 지금. 술 끊고 예.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면서 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냐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 후회와 반성이 있어요. 박가본 이민지 부부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 내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오늘부터가 제대로 된 인생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끝났다. 방법이 없어요. 헤어진 답이 없죠. 네, 이민지님. 네, 박가보님. 네. 네, 우선 캠프 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박가본 씨는 알코올 중독과 주사를 고치고 아내 이민지 씨를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가사조사 영상에서 남편은 평소에 아내에게 둘도 없는 사랑꾼처럼 다정했다가도 술만 마시면 돌변해서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5년 동안 라고 시켰냐고 너랑.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눕거나 제작진에게 뽀뽀를 하고 돈을 만 빌려달라는 원만 등 빌려줘. 아! 야, 이 들아. 야, 이 통제 불가능한 심각한 주사를 보여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맞아도 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재스러워서 아까 막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눈물의 사죄를 하며 금주하기로 다짐을 했는데요. 현재 이혼 그러나 이혼 의사가 100%로 터졌습니다. 남편은 캠프 내내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오늘 술 마시. 오히려 아내가 이틀 내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왜? 진짜 알코올 중독자는 아내예요. 심리 상담에서 아내 역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임이 밝혀져 부부가 함께 금주를 약속했는데요. 과연 이 부부가 같이 술을 끊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럼 우선 이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채무를 분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뭐 저희 남편분이 이거는 아내가 10을 가져가야 되고 아내가 10을 가져가야 되고 네? 남편은 부담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났죠. 자,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생긴 채무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네. 이혼 안 해주는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만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그냥 아주 그냥 못되게 네. 네가 다 갚아라. 아, 다 갚아라. 10대 네. 0이다. 네. 아내도 좀 결혼 생활하면서 책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제활동.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무슨 소리냐. 채무 생긴 게 왜 우리가 네. 똑같이 생활하면서 했어. 예. 남편분이 한 번씩 들고 나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한 게 네. 쌓인 원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자기가 치아가 안 좋아서 자기 치아에 들어간 600만 원은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 치아 공격을 하네. 사실이잖아요. 네. 저는 치과에 투자 안 했는데 치아 공격으로 갑시다. 네, 치아 그럼. 공격했어요. 네, 막 흔들리고 이랬으니.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제가 10대 0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0이고 남편분이 10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잘 들으신 거예요? 10대 맞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꾸준하게 안 하신 것도 물론이거니와 알코올 의존증에 있으셔가지고 게다가 주사도 심하고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100% 남편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채무도 남편분이 다 부담하는 게 맞고 거기에 더해서 위자료도 4천만 원까지 부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천만 원을 지급하실 여력이 지금 당장 없으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위자료를 한 4년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월 100만 원씩 분할해서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4천만 원 받아내야죠. 받아낼 거예요, 제가. 그런데 또 아내분이 치아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목돈이 좀 들어간 게 있어요. 나머지 채무 맞습니까? 채무가 2천. 네. 근데 600은 그러면 빼줘야 되는 거 아니? 치아 근데 600에 치아를 언제 하신 거예요, 혹시? 치아 언제 하셨어요? 치아. 언제죠? 꽤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꽤. 몇 년 전? 몇 년 됐나요? 그렇다면 이게 그걸 최근의 채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직결되어 있고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치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지금 궁금한 거는 그 채무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한 2천이니까 한 1,000만 원씩 채무가 약간 여러 종류 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명의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채무가 1,000천 있으니까 총 저희한테 5천을 주셔야 되는 거죠. 채무를 다 부담하실 거니까. 천천히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죠. 양쪽에서. 네. 천천씩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죠. 그렇죠? 네. 이자료 4천 원 너무 크고요. 현재 저로서는 몇 달 못 갈 것 같습니다. 몇 달 100% 못 가고 자신 없었어요. 월 104년은 좀 너무 얼마까지 본인이 가능한 걸 얘기를 해보세요. 예, 너무 심하다. 그거. 절반으로. 절반. 에이, 그러면은 에이, 절반은 본인 빚 가야죠. 말고 절반이면은 천, 야, 그건 1,500억, 너무. 1,500 해가지고 한 2,500? 괜찮죠? 아니죠. 네, 괜찮죠?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절대 채무 안 돼. 1,000만 원 갚는 거랑 위자료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3천 해가지고 딱 해서 위자료 3천입니까? 4천 하면요. 그러면 같이 알코올인데. 저희는 주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경제활동 안 할 때에도 우리 아내분이 전담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정말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절반 얘기하잖아요. 4년 4개월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3년. 지금 본인이 2년 동안 100만 원씩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100만 원씩 다 하면 네. 그걸로 하시고 한 번이라도 어김나면 네. 50개월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50개월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말씀 주신 거 정리하면은 2년간 꼬박꼬박 100만 원씩 준다. 그럼 끝나는 건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안 주시면 5천. 그렇게
좋은 방법인 것 우리 같아요. 아내분 진짜 너무 착하네. 아니 왜냐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 꾸준히 변호사님도 일을 해야 되거든 사실. 36개월이고 48개월이고 이 사람이 안 줘버리면 땡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꼬박꼬박 네. 일단 2,400일에도 받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지. 어. 그 정도 조건이면 괜찮아요. 믿어봐야죠, 제가. 그러면은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소 직후 바로 금주 실천하기입니다. 그리고 금주를 시도해 봤는데 이게 좀 자발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된다 할 때에는 입원 치료까지 받기입니다. 네. 네. 금주 관련해서는 우리 남편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입소 전부터 해서 지금 쭉 하고 있는 그 부분 한번. 저희 이제 가정집 촬영부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음주 노트를 쓰면서 요즘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며칠 참은 거예요? 참았어요 지금? 현재 저 일주일째 참고 있고요. 매일 마셨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강하게 끊지 않은 의지를 갖고요. 퇴소 후에도 꾸준히 이제 알코올 상담 치료나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할 근데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 이러고 있는데 또 입에 대는 거를 발견하거나 그럼 바로 입원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거 입원, 약 동의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오히려 아내분이 혹시 집에서 캠프까지 소주와 맥주를 좀 싸가지고 와서 새벽 늦게까지 오히려 새벽 한 4시까지 마시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건 그 안주 삼은 것도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맞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새벽에 같이 술이랑 드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남편보다 아내분의 지금 알코올 의존증이 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내분도 정말 약속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아 남편분 술 드셨나요 캠프에서? 아니에요. 아내분은요? 저요? 응. 아, 저는 끊기로 했으니까요. 캠프에서 드시긴 조금 드셨어요?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여기 캠프에 오셔서도 혼자 드셨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저 양반은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혼자서 계속 홀짝홀짝 때리면 못 끊어요 그럼. 저희 그래서 같이 금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건 해드리려는 상황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퇴소 직후 반드시 우리 민지님도 금주 약속을 어기시면 네. 입원 치료 하시겠다고 네, 약속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직장 가지고 꾸준히 다니기입니다. 경제 활동을 좀 꾸준히 해야 또 이제 가정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조금 뭐 좋게 보자면 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심성은 선한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멀쩡할 때 술 안 먹고 멀쩡할 때는 뭐 로맨티스트 굉장히 유쾌하고. 예, 뭐 제가 볼 때는 사람들 대하는 직업이나 뭐 이렇게 서비스업 뭐 이런 거 하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잘합니다. 어디 뭐 이렇게 자신 있습니다. 저기 직장을 좀 한번 빨리 찾아보시고 네네. 안정적인도 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데를 세 번째, 길거리에서 손은 잡고 다니되 시선 집중되는 장기자랑 하지 않기. 뭐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네, 그래 손만 잡고 다니고 재판관님 이거는 제 타고난 끼가 있는데 이걸 숨겨야 되는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길거리에서는 길이 됐어요. 네 길에서는 음악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생각해봐요 가번 씨 아니 끼가 시골이라 나이트 클럽도 없어요. 아니 거기서 끼가- 그냥 논두렁에서 저기 예. 들어봐요 끼가 예. 가번 씨보다 정말 뭐 10배 많은 어디 뭐 배우분이던 뭐 이런 분들도 심지어 댄서 분들조차도 길거리 가다가 그렇게 춤추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본인만 그걸 다 일일이 표출하려고 그러냐고. 만약에 같이 가다가 사람이 보인다. 그럼 스톱. 거기선 절대 하지 말고 안 하겠어. 근데 진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어, 예. 그럴 때는 그냥 혼자. 예. 그러면 뭐 하든가. 그거야. 아유, 지키겠습니다. 예. 그걸 굳이 그걸 왜 하려고? 사람 있을 땐 참고 사람 없을 사람 있을 때만. 네. 창피하니까. 네.